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요일 3부 경기도 의정중여탑이 있는 날이죠. 자, 오늘은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정기열 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기열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고영인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해서 박세혁 교육위원장도 총선 출마 때문에 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대표당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 또 이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좀 뭐 네. 방향을 좀 잡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 4.12 총선 사태로 1월 1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고영인 대표를 포함해서 총 저희 민주당에서는 8명이 사퇴를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는 3명 정도 이렇게 사퇴를 하셔가지고 네. 총 11명이 사퇴했는데 지금 현안 문제로는 이제 저희 민주당의 대표하고 네. 그 박세혁 교육위원장님 자리인 교육위원장 자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비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요거 첫 번째로 작년 12월 23일 날 뭐 의장님 중심으로 먼저 상임위원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예예. 그해 27일 날 저희 민주당 대표 회의를 또 1차적으로 했고 13일 날 이번 13일 날 1월 13일 날 저희 대표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결정은 내리진 않았지만 담전적안은 일정 부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안이 현 대표단 임기를 네. 그 자녀 임기 6월까지인가 그렇죠? 네네 그 자녀 임기를 맞는 거 하고요. 예. 두 번째 안으로는 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자녀 임기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1월 19일 날 의원총회에서 그냥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셨던 교육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요거는 네. 그 경기도의회의 상임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도 글쎄요 뭐 공석으로 놔두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이제 예. 다 위원장을 저희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네. 본회의장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9일이면은 뭐 금주 안에 해결이 되겠네요. 네네, 이번 네. 주 중에 구체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경기도 의회의 그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그리고 진보신당 이렇게 야 3당이 코레일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코레에 대해서 이번에 한 얘기는요. 예.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경의선 가지역에 집안 침하 사고 같은 거 발생을 하고 네. 또 최근에 이 KTX의 선로 이탈 사고나 또 역주행 사고 그러게요. 또 전철이 역주행도 요즘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제도 또 선로 또 이탈, 있더라고요. 예. 네, 선로 이탈을 해서 또 멈추는 작업 같은 거, 운행 정지 같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예. 사실 국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한국철도공사가 이 철도 유지 보수 관련해서 예. 민간 위탁을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더 불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하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선로 유지 보수 업무를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철도 산업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철도 산업에 대해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사실 철도 산업 기준법 38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철도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선로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우리 경의선하고 안산선은 이 부분을 민간 위탁을 맡겼습니다. 경의선하고 안산선이요. 안산선은 그 네. 지하철 4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은 이 영리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적전 인력이 약 10km당 3.56명 정도의 기준인데 경의선 구간은 약 정원이 한 25명에서 한 19명밖에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안산선은 한 16명 정도가 부족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정규직을 또 감소를 시키고 비정규직을 또 그렇게 하겠죠. 증가- 비용 줄이려고요. 하다 보니까 예. 이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또 부족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가 발생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철도 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 민간 위탁 계획을 철회를 하라,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신 거죠. 네, 그러죠. 네, 예. 보다 이제 더 공공성을 또 담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철도 산업이라는 게 공공성이 매우 그 강한 산업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기에 철도의 공공성 어느 수준까지 담보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 철도는 무조건 사고가 나면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안전에 대한 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관련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최소한 철도 운행이나 그 철도 유지 보수,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 안전과 이렇게 지도 감독하기 필요한 부서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서는 최소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선로 유지 보수에는 보다 전문 인력을 그 확보를 해서 네.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네. 봐서도 당연히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 최근에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에서 주택 문제를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네. 거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여태까지 주택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네. 또 뉴타운을 건설하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주택 수요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2003년도경에 제가 한때 네. 전국 철거민 협의회에서 잠시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활동을 할 때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서민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때 그 서민들이 시위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개발을 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가족이 흩어지고 거기서 살았던 그 행복을 모두 뺏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택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그런 개발 수요가 아니라 주택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시적으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죠. 저 오다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집인데요.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입는 거하고 먹는 것은 이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아닌데 이 주라고 하는 집은 투자 대상이 됐어요. 예. 사람들이 재산을 늘리고 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 되므로써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 자료를 내서 사실 많은 정책을 내세우지만 주로 많은 게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해서 네. 주택 수요를 늘리자. 또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에 자금 지원 정책 등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사실 임대주택 늘리는 것도 법적인 또 한계가 있고 주택 자금을 자꾸 대출을 해줌으로써 결국 또 소비자가 빚을 짐으로써 그 빚에 허덕이는 또 이런 악순환을 또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먼저 정부에서 이 주택에 대한 이 투자 가치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을 함으로써 네. 그 집이 정말 수요자가 편안하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집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재개발 누태한 사업이 아닌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자율적이고 다양성이 하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주택이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뭐 주장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정기열 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